안철수 전 의원이 예, 예. 4.15 총선 이제 한 100여일 앞두고 네. 이렇게 정계 복귀를 전격 선언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지금 안철수 전 의원의 정계 복귀가 과연 정치 지형에 네.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런 것들이 이제 관심이 그렇죠. 되겠고요. 네. 또 하나는 오늘 한국당에서 네. 2명의 중진 의원이 네.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네. 네. 한 분은 법사위원장으로서 그렇죠. 버럭 법사위원장 그렇죠. 여상규 예, 위원장이고요. 네. 의원이고 또 한 분은 이제 사선에 사무총장까지 네. 했죠. 네. 한성교 네. 의원. 네. 그래서 정치권이 지금 한 분은 나갔다가 복귀를 하고 또 있던 분들은 또 정치권에서 불출마를 선언하는 네. 그런 양상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안철수 전 의원 우리 정치권의 과거에 신선한 바람도 일으켰고 네. 그 위에 또 많은 실망도 주었습니다마는 네. 이번에 예상을 깨고 이 정계 복귀를 선언한 배경이랄까요? 네. 이게 어디에 있을까요? 뭔 속셈이 있으니까 1월 초에 이렇게 탁 선언하고 나오는 것이죠. 네, 새해 뭐 벽두에 예. 딱 기다렸다가 그냥 1월 2일 날 아침에 딱 선언을 했죠. 예. 그만큼 많이 기다렸던 거죠. 예, 지금이 찬스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예. 좀 황교안 리더십이 흔들리는 황교안 모습을 리더십이 보이니까. 흔들렸으니까 중간이 비었다. 예? 황교안은 지금 자꾸 오른쪽으로 가고 있잖아요. 예. 오른쪽으로 자꾸. 예, 그러니까 이게 중간이 구멍이 뻥 뚫렸어요. 예, 자, 맞아요. 더불어민주당은 자꾸 독주를 하고 있고 황교안은 오른쪽으로 가고 있으니까 중간이 중도층이 요새 무당층이 최고 뭐 60%까지 있다는 사람이 있고 최소한 40%는 되는 것 같으니까 예. 아, 요거만 공략하면은 내 자리는 있네. 그리고 또 하나는 지난 4.13 총선에서 2016년 때 손학규 대표가 저는 반면교사가 됐던 것 같아요. 예. 그 양반이 전남 강진에 집거하면서 총선 전까지 마지막까지 뭉개면서 안 나왔거든요. 그렇죠. 너무 예. 늦게 나왔어요. 토굴 속에 너무 오래 있으니까. 선거 끝난 다음에 나왔어요. 예. 그러니까 선거에 영향을 못 줬으니까 끝나고 어디 갈 데가 없었어요. 예. 그래서 공공한 저지에 빠졌는데 그게 아마 반면교사가 돼서 이번 총선에서 확실한 자기의 영향력을 좀 확인하겠다. 그걸 빌미로 해서 나가겠다. 이런 건데 지난 대선에서도 안철수 득표율이 21.4%로 굉장히 많았어요. 어느 정도 됐죠. 예. 그 문재인 41%, 홍준표가 24%. 그러니까 둘이 합치면은 사실 더 넘어요. 넘을 수 있었으니까 예. 합종 연행했으면은 DJP 연합같이 얼마든지 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안철수 전 대표가 뭐 그런 권토 중례를 노리긴 하겠는데 아무래도 좀 한계는 있지 않을까요? 그렇다고 봐야겠죠. 그렇죠. 안철수 이름이 이제 신철수가 돼야 되는데 이제 구철수가 되어버린 거 아닌가. 구씨들이 기분 나빠하시지 마시고 오래될 구자 구철수가 된 거 아닌가. 좀 새로운 새철수가 아니고 좀 그런 좀 약점이 있지 않나 싶어요. 네. 안철수 전 의원이 독일 네. 또 미국에서 지금 스탠포드 대학인가요? 거기서 좀 공부를 하고 어떻게 보면 유학을 하고 돌아오는 그런 상황이죠. 나름대로 내공을 길렀다 할까? 그런 건데 오늘 안철수 의원의 정계복귀 그런 기사가 뜨니까 거기에 이제 댓글들이 많이 달리지 않습니까? 근데 아마 제가 얼핏 보기에는 한 8, 90%가 부정적이고 글쎄요. 간철수가 왜 또 돌아오나 간만 보고 다니더니 또 간을 봤나 차라리 거기서 공부를 더 해가고 본인이 특장이 있는 그런 분야 제4차 산업혁명 시대니까 그런 쪽에 AI라든가 뭐 이런 분야에 더 연구를 해서 나가는 게 오히려 국가에 도움이 되지 않겠냐 그렇게 충고하는 사람들이 또 많더라고요. 그 말씀도 일리가 있죠. 지금 요전에 갤럽에서도 조사 나온 거 보니까 안철수 호감도가 17% 꼴찌더라고요. 제일 꼴찌예요. 비호감도가 69%. 거의 뭐 물론 뭐 안 보면 멀어진다고 아웃 오브 사이트, 아웃 오브 마인드라는 말 있잖아요. 눈앞에 안 나타나니까 이제 비호감도가 높아진 거 아닌가 뭐 이런 거 싶은데 아무래도 새로 옛날 자리 차지하기 쉽지 않죠. 우선은 호남성을 완전히 뺏겼잖아요. 2016년 총선에서는 국민의당으로 호남에서 열풍을 몰고 왔는데 그래서 38석을 차지했지 않습니까? 그 대단한 힘인데
그걸 완전히 그냥 정당 지지율은 민주당을 앞섰어요. 그렇죠. 대단한. 근데 호남이 좀 밑바탕에 지금이라도 있었으면은 될 텐데 이제 호남성을 완전히 다 뺏겨버렸거든요. 예. 그래서 새로 차지하기는 지역적인 기반이나 세력이나 연대하는 사람들이나 이게 모든 게 좀 상당히 좀 어렵지 않겠느냐 뭐 이렇게는 봅니다. 그러니까 박원순 지금 서울시장이죠. 그분한테 이렇게 멋지게 서울시장 후보를 양보했을 때만 해도 정말 그렇죠. 안철수 새로운 혜성같이 나타난 정치인이었죠. 근데 그 이후 현실 정치에 들어와서는 완전히 보여준 게 없어요. 그렇죠. 뭐 기성 정치인과 뭐가 다르냐는 그런 그렇죠. 모습에다가 어떤 정치적 역량 이런 것들도 아마추어구나 하는 인식들을 많이 주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 안철수 전 의원이 이렇게 정계 복귀를 하면은 말씀하신 대로 과연 정치권의 어떤 지형, 뭐 통합이든 뭐든 거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게 관심사인데 지금 찻잔 속의 태풍 뭐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예, 저는 아직까지는 좀 쉽지 않지 않느냐. 저는 그 찻잔 속에 태풍이 될 가능성이 좀 많다. 뭐든지 쇳불도 당김에 빼고 물 들어올 때 넣어줘야 되는데 그 타이밍을 조금 실기한 것 같다. 이런 좀 안타까운 점이 있어요. 그리고 우선은 바른미래당이 저기 있잖아요. 근데 손학규 대표가 환영한다고 했지만 저 순순히 방 빼줄까요? 유승민 순순히 방 빼줄까요? 의원하고도 그렇게 싸우면서 끝까지 방을 안 뺐지 않습니까? 지금 말로는 환영한다고 하지만 방 안 빼준다고 보고 자유한국당하고 손잡는다. 탄핵에 대해서 서로 생각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우선 정치적 지향이라든가 이념적 성향도 한국당하고는 맞지가 않죠. 좀 서로 다르죠. 그래서 그 자유한국당하고 손잡기도 좀 어렵고 또 새로운 보수당의 유승민하고는 또 악연이 있잖아요. 바미당, 바른미래당 하면서 그 며칠 전에 유승민 의원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결혼 잘못했더니 큰 고생했다고. 그 누구 안철수를 겨눠서 한 그렇죠. 얘기죠. 그러니까 새로 할 수 있는 거는 저는 신당 창당이라고 보는데 그 모든 게 좀 쉬울까? 물론 뭐 아직까지 바른미래당에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나와서 신당을 창당할 수는 있겠는데 그게 좀 새로운 캐치프레이즈를 뭘 걸지 않으면 쉬운 일은 아니다. 저는 그래서 찻잔 속에 태풍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지 않느냐 이렇게 조심스럽게 전망을 해봅니다. 결국 우리 윤 대표님은 안철수 복귀 시나리오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복귀를 한다고 했지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는 없으니까 없죠. 아직은 이제 돌아와서 뭐 구상을 밝히겠지만 바른미래당 그걸 가지고 다시 거기에 들어가서 뭐 어쩌고 저쩌고는 안 할 것이고 바른미래당을 뭐 발전적으로 해체한달까 그러면서 제3지대 요새 뭐 하도 제3지대가 많이 나오니까 제3지대 신당 창당 그러니까 독자 신당 창당으로 갈 것이다. 그렇게 보는 것이죠. 그렇게 될 가능성이 저는 높을 것 같다. 이렇게 봅니다. 하지만은 또 독자신당 창당도 옛날에 뭐 윤여준 무슨 힘이 있어야죠. 지지 기반이 있어요. 옛날에 민주당 비대위원장이라든지 여러 인연이 맺던 사람들하고 다 척을 졌어요. 그래서 정치적인 세력이 좀 급속히 좀 약화된 측면이 있어서 뭐 제3세계 빅 텐트를 친다는 확실한 비전을 보여주지 않으면 그냥 단순한 문재인 반대 이것만 갖고는 좀 어렵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근데 한국당 측에서는 엊그제 언론 보도를 보면은 안철수계 인사들의 한국당 뭐 참여를 적극적으로 이렇게 물밑에서 권유하고 있다. 또 한국당 입장에서는 지금 이렇게 우측으로 넘어간 거 아니냐는 그런 인식도 있기 때문에 이 중도로 외연을 확장하지 않아 가지고는 현실적으로 총선에서 이기기는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또 뭐 일당이 되든 안 되든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두기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에 어쨌든 정치라는 것은 아까 이야기한 대로 새란 말이에요. 새. 그래서 중도층에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는 안철수와의 어떤 전략적 연대, 합종연대 이런 게 바로 이런 때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야죠. 그것도 한국당은 모색할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해요. 황교안 대표가 이제 자꾸 오른쪽으로 가고 있잖아요. 엊그저께도 신년 기자회견하면서 유승민 통합 얘기하니까 유아무개라고 그랬거든요. 통합을
협상하는 상대방한테 아무개라는 말을 함부로 쓰면 안 되죠. 그렇죠. 그런 정도로 좀 너무 오른쪽으로 가서 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 황교안의 저는 한계가 친박한테 올라타서 친황 세력을 구축한다. 이거 좀 착각이라고 봐요. 예, 그리고 문재인이 못하면은 그 반사이익을 자유한국당이 얻을 수 있다. 이것도 좀 착각이라고 보고요. 당 대표 안 하고 당 대표 계속하고 공천 영향력 행사하면서도 내가 대권 후보가 될 수 있다. 이것도 저는 큰 착각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황교안 대표가 모든 거를 좀 내려놓고 벗어날 때 또 새로운 길이 열리는데 지금 그게 좀 안 보여서 자유한국당이 좀 새로운 기회를 못 잡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자유한국당에 비해서 청와대나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차이가 많이 나는 게 저는 문재인이가 잘해서 그렇다고 안 봅니다. 네. 문재인은 못하는데 황교안이라는 사람이 새로운 걸 뭘 보여주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지율이 안 나오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문재인의 가장 큰 복이 야당 복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근데 이제 안철수 입장에서는 현재 뭐 안철수 개락해봤자 뭐 30명이나 될까 제대로 지역구 의원이 몇 명 안 되잖아요. 다 합쳐봤자 뭐 7, 8명뿐이 안 되는 비례들 뭐 그 사람들은 데 없는 비례들이죠. 또 세도 아주 미약하거든요. 지난번에 국민의당이라는 것은 호남을 기반으로 했는데 이미 호남은 민주당이 잠식을 다 해버려서 거기에 어디 뿌리를 내릴 데가 없어요. 뭐 그렇다고 수도권에 내리겠습니까? 본인은 부산이지만 부산에 가면 더 안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안철수 원도 정계복귀를 하면은 결국은 경우에 따라서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이분도 중도 빅텐트론을 주장하면서 뭔가 이 중도층을 겨냥한 이런 새로운 정치 세력이 날아와야 한다는 주장을 펴면서 활동을 하고 있고 또 이재호 전 의원이 이재호 의원도 지금 결성한 국민통합연대 여기도 비슷한 성향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세력을 좀 다 끌어모아 가지고 뭔가 중도에서 한번 일으켜보자 이런 구상을 안철수 의원으로서는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충분히 할 수가 있고 그 시장도 충분히 있고 지금 자유한국당의 좀 외고수 투쟁 그리고 문재인 정권 더불어민주당의 일방적인 독주 여기에 환멸을 느끼는 중도 온건한 보수들이 지지할 만한 데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빅텐트론이 충분한 시장은 있다고 보는데 문제는 새로운 리더십이 그만큼 따라줄 거냐 이거죠. 그렇죠. 그게 좀 그 안철수 전 대표가 거기에 대해서 뭘 보여줄 수 있을까 이런 좀 걱정이 드는 거죠. 저는 안철수 전 의원은 내가 정치에 입문할 때부터 몇 차례 만나보고 또 정치하는 과정을 보면서 제가 상당히 그 평가를 그냥 했습니다. 아 이분은 정치고 모든 분야에 말하자면 탤런트라는 게 있는 것이다. 사람이 갖고 난 탤런트가 있거든요. 발을 잘하는 사람, 체육을 잘하는 사람, 뭐 여러 그림을 잘하고 음악을 이분은 정치를 한다고 할 때 제가 정치부 기자 오랜 경험으로 볼 때 정치 DNA가 없는 사람이다. 백날 해봐도 정치적으로 크게 어떤 거목이 되기는 어려울 것 같다. 그런 얘기를 초기부터 제가 해가지고 그쪽한테 많은 좀 뭐랄까 불평의 소리도 들었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지금까지는 그렇게 됐어요. 우리나라 저 정치의 불행이 문재인, 황교안, 새로 들어오는 안철수 셋의 공통점이 정치적인 상상력이 좀 없어요. 리더십이 아주 말을 해도 대본 없이 좀 해야 되는데 꼭 A4 용지를 들어야지 얘기를 해요. 그리고 국민 생각하고 동떨어진 엉뚱한 얘기를 하고 그게 뭐 좀 과거 상김시대에 DJ나 YS나 JP는 그러진 않았거든요. A4 용지 들고 읽지는 않았거든요. 그만큼 정치적인 상상력이 좀 부족한 게 우리 지금 어떻게 보면 국가적인 정치력의 또 한계 아닌가 이런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듭니다. 과거 뭐 형만은 아우 없다 뭐 그런 우리 속담도 있습니다만은 뭐나 해도 삼김 만한 그 정치력을 가진 정치 거목들이 아직까지는 안 나타나고 있어요. 다 고만고만한 사람들이 도토리 키재기식의 그런 정치인들만 나오고 있어요. 상김한테 저는 제일 배울 게 딱 한 가지, 제일 크게 배울 거. 제휴와 연대 없이는 정권을 잡을 수 없다는 그 사람들이 보여줬잖아요. DJ는 8, 90%를 다 내주더라도 통합을 해야 한다.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DJP 통합했잖아요. 집권 후에도
JP한테 내각의 절반 딱 띄워주고 뭐 국정원장 또 비서실장 뭐 검찰총장 자기 사람 안 썼잖아요. 그래서 DJ 때 장관한 사람들도 DJ 사람보다 JP 쪽이나 다른 쪽 사람들이 더 일을 잘했어요. 예. 그때 그 이현재 그 금감 원장이나 이게 JP 목이었거든요. 예. 그 사람들이 오히려 일을 잘했어요. 그래서 YS도 사실 3당 합당하지 않았으면 정권 못 잡았잖아요. 못 잡았죠. 예, 지금 황교안이나 안철수나 이런 야권의 인사들이 그걸 빨리 배워야 돼요. 합종연행 없고 제의와 연대하지 않으면 이제는 설 자리가 없다. 지금 선거법 개정안 그 본질이 뭐예요? 웬만큼에서 과반수가 안 되는 그 구조적으로 만들어놨어요. 과반을 할 수가 없게 만들어놓은 구조적으로 만들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의와 연대, 협상 이거를 해야 된다. 그러려면은 내 거부터 빨리 내려놓는 거부터 빨리 배워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번에 사프라이스를 넣고도 이렇게 제의와 연대를 통해서 지금 자기 세를 모아가지고 자기들의 어떤 정치적 목표를 다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를 들면 총선에서도 무슨 민평당이라든가 대한신당 이런 데하고 연대할지 모르지만 정의당하고는 연대는 저는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비례 민주당을 만들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정의당이... 우리는 지역구는 민주당, 정당은 정의당. 지난번 창원 성산처럼 그렇게 해가지고 오면은 정의당이 원내 교섭단체 이루고 자기들하고 오면은 거의 과반을 형성할 수가 있어요. 몇 사람 무소속만 들여오면 바로 과반이 돼버려요. 그런 전략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그게 얼마나 무서워요? 뭐 헌법 빼놓고는 다 할 수 있는데요. 이번에 봤잖아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황교안 대표 등 한국당의 뭐 정치 지도자들 이런 분들이 정말 어떻게 해야 이번 총선에서 이길지 답이 나와 있는 거예요, 사실은. 답이 나와 있습니다. 황교안 대표가 대표를 저는 빨리 그만둬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안철수는 정계 복귀한다고 하면은 기본적으로는 무슨 출마를 해서 빠지를 달아야 그게 복귀 아닙니까? 밖에 있을 때는 예를 들면 총선이 없다고 하면은 중간에 들어왔을 때 뭐 재보선이 없는 한 출마가 불가능하지만 정계 복귀한다고 해놓고 밖에 앉아서 무슨 상황 노릇 할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연 지역구를 출마를 할 건지 아니면 거기도 또 무슨 당 모아갖고 비례 1번으로 가서 앉아있어 그렇게는 안 하리라고 보는데 원래는 놓은 병 아닙니까? 그렇죠. 놓은 병이죠. 거기서 뭐 한 번인가 두 번인가 됐죠. 두 번이죠. 재보선 해갖고 두 번 됐습니다. 부산도 원래는 자기 고향 어떻게 보면 정치적 고향이죠. 부산은 제가 보기엔 좀 힘들다고 힘들고 노원 쪽에 거기는 또 가능성이 뭐 고등학교 동창들도 뭐 크게 관심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노원 쪽에 출마하지 않느냐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뭐 물론 뭐 종로 와서 뭐 이낙연 총리나 이런 사람들하고 한판 붙을 수도 있죠. 한판 붙을 수는 그럴 개연성도 있지만 우선 가능성이 제일 높은 건 노원 병에서 출마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봅니다. 종로 그것도 하나의 아이디어네요. 떨어지더라도 뭐 크게 뭐 전국적인 바람을 상처는 안 받잖아요. 불러 일으킬 수 있잖아요. 관심을 확 끌어올릴 수가 있죠. 경우에 따라서 의회의 선전을 하면은 그걸 바탕으로 야권의 맹주가 될 수도 있죠. 오히려 뭐 종로가 저는 좀 큰 대안이 될 수 있지 않느냐 싶어요. 물론 자유한국당에서도 물론 뭐 새로운 인물을 또 공천하겠죠. 여기서도 황교안 대표가 사실 좀 나와서 한판 붙으면 좋겠는데 뭐 확답을 안 하니까 가능성이 조금 낮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 안철수 대표가 종로에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박지원 의원이 또 안철수하고는 그동안 아주 잘 지내다가 지금은 등을 완전히 돌렸는데 안철수 복귀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인 입장을 내놨네요. 그 사람은 기회 포착하는 데는 최고다. 최고 능력인데 황교안 리더십이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으니까 틈새를 파고들었다 이렇게 하면서 이 사람 오든 말든 야권 통합은 이미 물 건너갔다 이렇게 딱 결론을 내려놨네요. 물론 그럴 개연성이 많긴 하지만은 2016년에 국민의당이 선전한 것도 사실은 큰 기대 없이 시작했는데 바람이 일어난 거거든요. 지금부터라도 안철수
대표가 그동안에 해외에서 생활한 그 아이디어나 이런 것들, 특히 4차 산업혁명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동안에 얘기를 많이 강조했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좀 아이디어를 많이 내놓고 하면은 또 어느 정도 또 국민들한테 기대를 충족시킬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 대신에 완전히 바뀌어야죠. 예. 이전 안철수하고 지금 앞으로 안철수는 기원전, 기원후가 될 정도로 확 바뀌어야지. 예. 옛날 틀 그대로 하면은 그건 뭐 보나마나 그건 안 봐도 비디오죠. 네. 그렇죠. 네, 시청자 여러분, 뭐 안철수 전 의원이 정계를 복귀를 선언을 했습니다만은 안철수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많은 우리 시청자님들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야권 대통합을 하는데 뭔가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는 그런 전기가 됐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